제가 그 당시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전화를 이렇게 2번 받고요. 2번째 받았을 때는 대통령께서 막 그 화를 일단은 내시면서 제가 질문해서 그런 요청 받으신 기억은 있습니까? 아니 제가 직접 받질 않았습니다. 제가 그 본부장의 그 통화를 제가 직접 받질 않았고요. 그 보좌관 통해서 전달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본부장의 전화를 받아도 그 당시 상황이 대통령께서 저보고 당신은 빠지라고 내가 김성은하고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저를 그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멘붕 상태가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도 경호처장인데 직무에서 이렇게 아무리 불신한다고 해도 배제해도 되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전화를 왔다고 그래서 제가 보좌관 보고 제가 지금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니까 네가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보좌관이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저희 전화를 직접 받은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좌관이 대신 받고 나서 그 예. 어떤 내용의 전화가 왔다고 전달해 주던가요? 지금 뭐 정확하게 그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본부장이 그 뭐 이렇게 그 김성훈 차장하고 뭐 통화를 했는데 한번 그 처장님하고 뭐 이렇게 상의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그 이야기를 보좌관으로부터 받은 걸로 생각됩니다. 김성훈 차장과 어떤 내용에 뭐 문제가 그 있다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증거순번 445번 4738쪽 이하 정모 보좌관 진술 조서 중 일부 제시하겠습니다. 예. 지금 피고인도 보시면 지금 그 15시 54분 2024년 12월 7일 15시 54분에 대통령 통화가 있었고 2024년 12월 7일 16시 3분에 두 번째 대통령 통화가 있은 이후에 2024년 12월 7일 16시 37분에 지원본부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지금 확인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전화가 걸려와서 그 대신 정 보좌관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 받아서 본부장으로부터 지금 김성훈 차장이 지우라고 지시를 한다. 처장 방침 좀 묻고 싶다라고 해서 정 보좌관이 이 내용을 전달하니까 지금 그 피고인이 한동안 시간을 그 가지면서 생각한 이후에 17시 14분에 다시 따로 불러서 비화폰 문제는 김성훈 차장이 전문가니까 차장이 상의해서 진행해라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하셨다는 겁니다. 정 보좌관 진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 보좌관이 비화폰 통화 내용 시간을 하나하나 특정하면서 되게 구체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진술을 했거든요. 굉장히 신빙성 있어 보이는데 지금 정모 보좌관 지금 다른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제 기억으로는 그때 보좌관이 뭐과 김성훈의 통화 내역을 정확하게 어떻게 저한테 전달했다는 그런 그 기억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통신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저를 이제 직무 배제한 거냐? 그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이게 직무 배제당한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어쨌든 그 전화가 왔었다고 하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보고 일단은 김성훈이가 그 통신 전문가고 그러니까 한번 김성훈이 얘기를 좀 들어봐라. 저는 그렇게 그렇게 한번 통화를 해봐라. 일단 한번 무슨 얘기하는지 좀 들어봐라. 아마 그런 쪽으로 저는 한테 그렇게 지시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렇게 지시했다는 것은 나중에 진술서를 보고서 알았습니다만은 제가 예를 들어서 저런 어떤 뭐 김성훈하고 상의해가지고 김성훈 뜻대로 한번 뭐 이렇게 하라 이런 취지로 했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 후에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뭐 보고를 했거나 상의를 했을 건데 그런 내용이 일체 없었고 또 김성훈도 나중에 12월 10일 날 와가지고 저한테 처장님 비침이 없다고 반발하고 안 합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봐서는 제가 절대 그때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어떤 신호를 보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고인 테스트 예 계정 비하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테스트 예 계정 비하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마치 자신이 사용할 것처럼 경호처를 기망해서 속여서 지급받은 다음에 이를 노상원한테 사용하도록 줘가지고 이런 혐의로 김용현은 유해 공무집행 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예, 2026년 7월 14일자 변호인 의견서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피고인께서 주장하신 내용입니다. 테스트 예 계정은 피고인이 직접 회수 지시를 하셨고 그 비아폰은 김용현이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그럼 김용현이 사용했으면 이 비아폰이 계엄에 사용됐던 것을 몰랐을 리 없음에도 이걸 별도로 회수 지시만 하고 계정 삭제 지시는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피고인이 김봉식 비아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반납 조치만 명하였을 뿐 삭제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불출과 반납 정도만 챙기지 불출과 반납된 이후에 어떤 기술적으로 그 비화폰 기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는 제 영역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피고인이 테스트 예 계정 회수하라고 지시하신 건 맞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는 게 없다고 이렇게 진술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본부장이 진술서에 보고 또 본부장의 수첩에 정확하게 12월 6일 날 그 보고하는 자리에서 처장이 즉시 회수토록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거기 써져 있는 걸 보고서 본부장의 수첩을 보고서 제가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그때 제가 회수하라고 지시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8대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고인 그러면 김용현 사용 비화폰은 이 비화폰은 계엄에 사용됐음을 내가 모를 수 없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시는데 그러면 김봉식 비화폰도 마찬가지로 계엄에 사용됐음을 몰랐을 리 없는 거 아닌가요? 김봉식은 저에게 한 번도 그 비상계엄 날 그 비화폰을 가지고 누구하고 이렇게 주고받거나 그 소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요. 그건 김용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김용현 장관은 직접 그 합참 지휘 통제실에서 자기가 이렇게 그날 그 전체적인 걸 지휘했다는 것이 언론에 다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뭐 노상원 관련된 건 전혀 그 당시에 알지를 못했고요. 그 보고할 때 그 김용현 장관이 추가로 이걸 가져갔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김용현 장관이 그 당시에 이제 보통 뭘 이렇게 지휘할 때 만약 유선으로 지휘한다면 하 전화기 한 대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한 대를 더 가지고 막 다른 무슨 지휘를 하려고 가져갔나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피고인은 그 나중에 안가 모임이 비상 계엄과 관련됐던 거라서 알고 김봉식한테 미안하다 이런 생각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김봉식이 지금 서울청장으로서 국회 봉쇄 지휘하고 있던 것도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김용현의 지휘 상황을 봤다고 했는데 김용현의 지휘 대상에 김봉식은 포함 안 돼 있습니까? 아니 김용현의 뭐 지휘 상황을 봤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제가 언론을 봤을 때 그 합참 지휘 통제실에서 뭘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김봉식은 11월 그 개업날 11시 10분에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전에 11시 7분에 김봉식이 국회를 일시 해제해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전부 들여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3분 후에 저한테 전화해서 아마 그게 이제 언론에 바로 나오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한 거지 자기들 어떤 국회 통제 상황이나 이런 걸 뭐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다, 지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저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전화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5항입니다. 좀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증거수목 518번 서울중앙지법 2025 고압 832 사건에서 피고인께서 증인신문에서 진술한 내용이십니다. 피고인 김용현 장관에 대한 유괴 공무집행 방해 예. 그 테스트 예 비하폰 관련해서 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증언하신 적도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서 증언하시기에는 테스트 예 비하폰에 대해서는 정식 보고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비하폰의 존재 자체를 처장 퇴임 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았다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예. 기억나십니까? 그때 어쨌든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은 저 때는 이제 그 본부장의 그 진술서를 읽어보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소되기 전이어가지고 그 당시까지는 저에 대한 그 기억을 거의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진술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저 때는 때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하실 때는 저 기억으로 예, 그렇습니다. 맞는데 최근에 그 다시 후에 이제 살아나셨습니까? 그 후에 제가 12월 달에 기소가 됐고요. 그 기소가 되면서 이제 그나 그 다른 어떤 실무자들의 모든 진술서를 읽어보면서 이제 진술서와 그 사람들이 그 수첩에 기록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보면서 제가 다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니 저 증심 하실 때 이미 저 테스트의 비아폰이 노상원 사용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는 상태에서 증언하셨을 텐데 그 과정을 본인께서 저 증언하실 때 분명히 그 당시 내게 어떻게 지금 불출되었고 어떻게 보고했는지를 생각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그 당시엔 생각나지 않다가 그 이후에 관련자들이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서야 생각이 났단 말씀이세요? 검사님께서 수사 그 과정을 통해서 다 이렇게 읽어보셨겠지만 저 김용현 장관에게 추가로 비화폰이 지급되는 과정 그리고 중간에 교체되는 과정 그 서로 간의 어떤 불출 그 과정에서도 저한테 일체 그 김성훈이나 전부 보고를 하지 않기로 저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속이기로 둘이 결의를 하고서 전부 불출을 해준 것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저한테 와서 이제 회수가 안 되고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와서 사실은 그 아마 김용현 장관한테 이렇게 그 불출됐는데 회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저한테 보고했다고 이렇게 수첩에 적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이 처음부터 제가 불출되는 과정부터 관여했다면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그 기억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회수하라겠다는 한마디 제가 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진술서 전체를 읽어보기 전에는 정확한 저런 기억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진술 관련인들의 증언이나 증거가 없는 피고인의 진술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른 사건으로도 많은 수사를 받고 있었고 또 계속 저 당시에는 대통령 재판부터 시작해가지고 증인으로 계속 불려다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막 혼합되어 있어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렇게 시간대별로 그리고 그 내용의 정확한 디테일을 기억하는 것은 사실 전체 다른 직원들이나 실무자들의 진술서를 보면서 정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8-6항 조금 바꿔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증언하셨을 때 2025년 12월 기준에서는 네, 테스트 예 개정은 언론 보고 처음 알았다는 게 저 때 기억이었는데 예. 지금은 그러면 지시하셨다는 게 기억났습니까? 그건 확실합니까? 그 이제 그 본부장이 그 수첩을 보고 그다음에 아니, 그 수첩 보고 그 지시하신 네. 내용이 떠올랐습니까? 예, 그 전후 과정을 이렇게 다시 좀 제가 맞춰봤습니다.